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부분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와 사이버 사령부를 이끌 조슈아 러드 지명자는 적대 세력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 동시에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악의적인 행위가 미국에 대해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아바나 정권이 미국의 적대적인 다수의 적대 국가들, 초국가적 테러 조직, 그리고 악의적 행위자들과 연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중동의 두 테러 조직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팩트식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제공하는 어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도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관세 체계와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쿠바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목조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며 쿠바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바는 국민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다며 쿠바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석유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미국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정권 교체 관련 질문에 우리는 쿠바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1996년 제정된 헬름스 버턴법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수출, 판매, 저장, 운송과 관련해 그동안 금지됐던 일부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마두로와 그의 부인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마두로의 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29일 베네수엘라 내 석유 생산지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민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석유에 대해 납부해야 할 로열티는 30%로 제한되며 법적 분쟁은 베네수엘라 법원이 아닌 독립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합적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일부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여 년 전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며 자산을 압류했던 전례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은 베네수엘라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지만 지출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금은 치안과 보건의료 등 정부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운송과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선별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와 사이버 사령부를 이끌 조슈아 러드 지명자는 적대 세력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 동시에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러드 육군 중장은 29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드 중장이 국장으로 지명된 NSA는 미 전방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네트워크와 통신 보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러드 중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년 반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적대 활동이 급증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AI와 사이버 역량, 자율 시스템 등 파괴적 기술이 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러한 복합적 위협이 더욱 증폭되고 있고 더 많은 행위자들이 첨단 역량을 손에 넣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오늘날의 위협은 더 이상 먼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기반 시설과 민주주의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와 학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생태계를 확대해 실제 환경에서 빠르게 적용하고 개선하는 민첩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개발, 시험,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SA가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러드 중장은 여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언급했습니다. 러드 중장은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 평가와 일치한다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매일 마주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모두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핵심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재무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 총생산 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흑자가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교역 확대에 의해 주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상품 서비스 무역 흑자는 52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 회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3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의에는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동아태국 수석 부차관보와 오츠카 겐코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 이원우 한국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3국 대표단은 그동안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협력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세 나라가 안보와 경제 안보, 기술,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이 제반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 나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한일 3국 협력 사무국은 세 나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1월 30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